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받았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유학생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한국에서 계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으로서, 한국 유학생으로서 어떻게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비자를 먼저 해결해야지 취업이 될까요? 아니면 취업을 먼저 해야지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자가 우선이 아니라 취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먼저 취업처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업처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들이 여러분은 이제 비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비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국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비자는 세 가지 종류. 물론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세 가지 종류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자는 H 비자예요. 그래서 H1B 비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자는 J1 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자는 E2 인폴로이라는 비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액세스하게 되는 비자는 뭐냐면 H 비자예요. H 비자.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F1으로 오셨다가 졸업하는 경우는 거의 OPT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OPT는 뭐냐면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OPT는 몇 년? 1년이에요. 1년. 근데 OPT가 3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죠? STEM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STEM, STEM.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E는 뭐죠? 엔지니어링. 여기서 M은 뭘까요? M이 메디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손 한번 올려보세요, 혹시. 메디칼? 아니죠? 예. 이게 메디칼이 아니라 매스예요. 그래서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스템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메디칼 아니에요. 그래서 메디칼 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가끔은 자기도 스템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스 요거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년이에요. 자, 이 OPT가 1년이냐 3년이냐에 따른 차이는 뭐냐면, 자, OPT가 1년인 사람은 1년 안에 미국 내에서 취업 비자를 해결하셔야 돼요. 3년인 사람은 몇 년? 3년 안에 해결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H1B는 일단 제가 H1B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H1B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취업 비자예요. 모든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들이 원하는 비자가 H 비자. 그 다음에 원하는 비자는 뭐죠? 예, 거의 없어요. 그냥 H 비자, H 비자 다들 H 비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O 비자, 뭐 P 비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O 비자는 뭐냐면 Extraordinary Ability Alien. 이거는 뛰어난 사람들. 뭐 박사과정 이상의, 아니 박사과정도 안 돼요. 박사보다 더 뛰어나고 논문도 있고 뭐 상도 받고 이런 사람들. 근데 P비자는 이런 건 뭐죠? 운동선수. 예를 들어서 뭐 박찬호 선수라든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유명한 야구 선수 하는 LPGA 뭐 이런 분들 PB자 하시는 거예요. 스포츠. 그러니까 사실은 유학생 출신으로서 여기하고 연결이 안 돼요. 가장 연결이 쉬운 게 H비자예요. 그러면 H비자. 자, 여러분들 H비자는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H비자는 10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10월 1일부터 시작이라는 얘기 뭐냐면 미국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이에요. 자, 회계연도 뭐냐? 2021년이잖아요, 지금. 근데 2022년부터 이제 H비자 신청해서 내가 2022년도 H비자 받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그 H비자는 언제냐면은 1월 1일부터죠. 보통 회계년 새로운 해가. 근데 미국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이 아니라 그 전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H1 비자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H1B를 받아야지 H1 비자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언제부터냐? 6개월 땡겨요.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1일이에요.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해도 4월 1일 날 모든 서류가 이민국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컴퓨터 추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보내고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추첨을 해서 통과가 된 사람이 서류를 보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H1B 비자 1년에 몇 개 있을까요? 1년에 6만 5천 개 있어요. 누굴 상대로?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상대로 6만 5천 개.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미국 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2만 개 추가로 있어요. 그럼 전체 몇 개? 8만 5천 개예요. 이 8만 5천 개의 비자 쿼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자, 이전에는 경쟁률이 어땠냐? 컴퓨터 추첨 전에 약 4대1 정도였어요. 4대1. 4대1 정도였는데
컴퓨터 추첨으로 바뀌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에는요. 그냥 거의 비슷했던 걸로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작년에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진행을 한 걸로 알아요. 왜냐? 이전에는 서류를 보내고 나서 추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도 내야 되고 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추첨하고 나서 서류를 보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추첨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10불이에요. 10불. 그러니까 허수가 많이 생겼어요. 그냥 막 집어넣어 보자. 그 되면 그냥 진행해 보는 거지. 뭐 어차피 돈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원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뭐 한번 해서 되면 가지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경쟁률이 더 높아져서 3월 달에 먼저 추첨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3월에 추첨이에요. 3월에 추첨이면 여러분들 취업을 언제 해야 될까요? 그 전에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5월 달에 졸업을 한다고요. 그럼 OPT를 가지고 취업처를 찾아요. 취업처에서 OPT가 됐어. 그럼 이분들이 야, 그럼 H1B를 신청해 줄게라고 H1B 신청해요. 그러면 언제 해요? 3월 달. 그럼 5월 달에 취업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추첨 넣어서 추첨 넣어가지고 되면 4월 1일 날 서류가 들어가죠. 그러면 4월 1일에 서류가 들어가서 접수증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접수증을 받으면 내가 5월에 졸업했잖아요. 그럼 근데 H1B 10월 달에 시작한다고 그랬죠. 5월부터 그럼 내가 졸업하고 1년 뒤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 남죠. 몇 개월 남아요? 한 5개월 남죠. 그 기간 동안 갭이 생기거든요. 그 갭을 익스텐션 해줘요. 추첨에 돼서 H1B가 접수된 사람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미국에서 남아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H1B 비자예요. 근데 H1B 비자의 제일 큰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H1B 비자는 스페셜티 오큐페이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공계 출신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웬만하면. 이공계 4년제 나왔어요. 뭐 화학과 나왔든지 생화학과 나왔든지 뭐 화공과 나왔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나왔든지 하면 대부분 스페셜티 인정해줘요. 아, 이 사람이 대학에서 4년을 공부했는데 스페셜티 인정 안 해준다? 아니에요. 거의 다 해줘요. 자, 그러면 문과 출신은 어떠냐? 뭐 회계사,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님 어카운턴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CPA라고 하죠. CPA는 CPA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CPA예요. H1B 퍼포먼스상 CPA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어카운턴트예요. 경영학과, 뭐 회계학과 이런 데 나오시면 어카운턴트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스텝만 3년이라고. 이런 분들은 1년이에요. OPT. 그러니까 OPT 1년 안에 H1B를 해결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비자를 받으셔서 취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4년제 대학 이공계는 거의 스페셜티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문과는 스페셜티 인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을 때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카운턴트라든지 뭐 파이낸셜 어널리시스트라든지 마케팅 어널리시스트든지 이런 식으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냥 뭉뚱거려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되면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을 인정받을까요?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1B는 이제 뭐 1년에 8만 5천 개, 그 다음에 석사학위 한 사람들은 2만 개 추가. 그러니까 석사학위는 석사학위대로 따로 추첨을 하고 그 추첨에서 떨어진 석사학위들을 학사에 합쳐서 다시 또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상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추첨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H1B는 3년, 처음에 신청하면 3년을 줘요. 그리고 나서 3년을 더 연장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H1B 토탈 6년이다. 나 한 번 이제 추첨이 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추첨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추첨이 됐는데 그럼 내가 B라는 회사로 갈 수 있느냐? 예, 당연 갈 수 있어요. 예. 이직을 지난번, 그러니까 좀 이따 Q&A에 그 질문이 있는데 이직을 할 수 있냐라고 돼 있는데 예,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받은 H1B는 6년 동안 내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내가 받았지만 그 6년 안에 내가 그 쿼터를 가지고 A라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B라는 회사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회사에 있다가 C라는 회사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세 개의 회사에서 일한다. 그럼 몇 년? 2년, 2년, 2년 이렇게 일할 수 있죠. 또 1년, 3년, 그다음에 뭐 나머지 2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이직이 충분히 가능해요. H1B고요. 그다음에 J1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J1 비자는 뭐냐? J1 비자는 익스체인지 비자예요. 컬처럴 익스체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자기 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워킹 비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카테고리에 뭐가 있냐면 트레이니가 있고 인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박사학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비지팅 스칼라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의 교수님들이 1년 동안 안식년 받으면 미국에 오시죠. 그때 다 J1 비자 갖고 오세요. 뭘로? 비지팅 스칼라로. 그런데 뭐 J1 비자로 인턴십 하는 거 광고 많죠, 요새. 그런 거 다 J1 비자로 인턴십 오는 거예요. 1년 또는 1년 반 아니면 또 2년. 이건 또 카테고리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런 부분에 그 H1B를 그러니까 J1B의 비자, J1의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J1 비자를 받으셔서 오시는 분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F1이었어요. OPT를 했어요. H1B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 J1으로 미국에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 네. 바꿀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쉽다, 어렵다? 예.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퀄리피케이션에 맞춰야 되는 회사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J1은요. J1은 그 DS2019이라는 서류를 내줘요. 그거는 누가 내주냐면 스폰서라는 기관인데 스폰서 기관에서 내주는데 J1에서 얘기하는 스폰서는 H1에서 얘기하는 스폰서랑 달라요. J1의 스폰서는 누구냐면 DS2019을 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을 스폰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학생 비자로 F1으로 가면 I-20를 주죠. 그 I-20에 버금가는 게 DS2019인데 그걸 받아야지만 가능해요. 그걸 내주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다? 뭐 많아요. 몇백 개 있어요. 근데 그 몇백 개 있는 회사하고 내가 실제로 가서 일하려고 하는 회사하고 이 그 계약이 돼 있어야 돼요. 계약 뭐 특별한 계약은 아니지만 스폰서하는 회사, 그다음에 내가 실제로 가는 회사는 호스팅 컴퍼니라고 해요. 그 호스팅 컴퍼니와 나의 스폰서 컴퍼니가 호스팅 컴퍼니를 슈퍼바이즈 감독해야 돼요. 그래서 이 J1을 가진 학생이 여기 가서 일을 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월급은 잘 주는지, 그리고 이 호스팅 컴퍼니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지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1 비자는 그렇고요. 어, H1 비자, 그다음에 J1 비자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새 최고로 많이 관심이 있는 게 E2 인플로이 비자예요. E2 인플로이 비자. 혹시 E2 비자는 좀 들어보셨죠? E2 비자 뭐냐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한국에 있는 업체가 미국에다가 회사를 세워요. 지금 여러분들 계신 지역, 그 미시간 지역이라든지 알라바마 지역이라든지 뭐 조지아 지역이라든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알라바마에 있는 그 저희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이제 갔어요. 저는 이제 버지니아라는 곳에 있어요. 워싱턴 DC 근처인데 여기서 새벽 4시에 비행기를 타고 2시간 걸려서 조지아 공항에 내립니다. 그럼 조지아 공항에 내려서 렌트카를 해서 85번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하이웨이를 타고 계속 내려가요. 그 2시간을 가면 기아 자동차 공장이 보여요. 그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거기가 조지아예요. 조지아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2시간을 또 알라바마로 내려가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기아 자동차 공장과 현대자동차 공장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쫙 있어요. 쫙 한국 기업 뭐 기아 자동차 공장을 딱 통과하면서 옆에 무슨 뭐 만도, 아진, 우진, 무슨 현대모비스 뭐 이런 회사들이 쫙 있어요. 그 길가에만 있냐? 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있어요. 뭐 무슨 화학회사, 무슨 뭐 에어컨 만드는 회사, 뭐 금형 만드는 회사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투자를 해서 들어온 기업은 E2 비자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E2 비자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자, E2 비자는 지금 현재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시대래 가지고 H1B나 L 비자나 이런 다른 비자들 한국에서 인터뷰 다 못했어요. 지난 2020년에. 근데 유일하게 비자 인터뷰하고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비자인 줄 아세요? E2 비자예요. 왜 그럴까요? L하고 H 비자는요. 미국의 이민법으로 규제가 돼요. 이민법으로. 그리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도 규제가 가능해요. 근데 E2 비자는요. E2 비자는 뭘 근거로 만들었냐면 투자 조약으로 만들어진 비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투자 조약을 맺은 기업, 그러니까 국가, 그 국가에 있는 회사들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E2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2 비자만 오픈돼 있었어요. 지난 2020년에
뭐 L비자로 하실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냥 다 E2 비자로 다 들어왔어요. 그냥 다 들어와서 그냥 인터뷰했어요. 뭐 미국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그냥 인터뷰 코로나 때문에 못해도 그거는 다 해줬어요. 물론 오래 기다리긴 하셨지만 대부분 다 받아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계시는 그쪽 지역, 그다음에 저기 조지아, 알라바마, 그다음에 제가 있는 이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쪽 지역에도 한국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냐? 이쪽에는 뭐 있냐면 주로 바이오 관련한 업체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 FDA나 NIH, 국립의료원이나 뭐 식약청이 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그런 신약 만드는 바이오 컴퍼니들이 버지니아, 그러니까 메릴랜드 쪽에 많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를 기반으로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사실 이민법상 미국 회사이지만 법상 미국 회사이지만 이민법상 카테고리로 분류할 때 한국 회사로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 중국인은 안 돼요. 대만 사람도 안 돼. 일본 사람도 안 돼. 오직 한국인. 왜? 우리가 같은 내셔널리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랑 그 트리티컨, 그러니까 뭐 한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57년부터 E2 비자 조약에 가입돼 있어요. 57년 꽤 오래됐죠. 57년부터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무부의 그 E2 비자로 관련돼 가지고 돼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국가가 82개예요. 82개의 국가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국가는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예요. 근데 1800년대에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갱신을 해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면 1960 몇 년 이렇게 돼 있어요. 영국하고 미국이 뭐 조약을 1960년에 맺었겠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맺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조약을 갱신하다 보니까 1960년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비자를 가지고 투자 기업이 되니까 그런 100% 그러니까 50% 이상이에요. 50% 이상만 한국 사람, 한국 내셔널리티가 지분을 보유하면 E2 비자 목적상 그 회사는 한국 회사로 봐주고 그 회사의 한국인은 E2 인플로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해요. 그럼 H1B처럼 수적 제한이 있을까요? 없지요. 네, 수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쯤 전부터 H1B 추첨에 떨어지신 분들은 E2 인플로이 비자로 바꿨어요. 근데 E2 인플로이 비자는 두 가지 카테고리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 뭐냐?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매니저 레벨, 그다음에 이규제큐티브 오피서 레벨.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CEO 하시는 분들 온대라든지 뭐 부장님이 온대라든지 과장님이 온대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능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페셜티 오큐페이션 가능. 특별한 지식이 있는 스페셜 지식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있는 그 회사의 부품 공장에서 도장, 페인트 칠, 아니면 뭐 기계 자동화,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스페셜한 날리지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도 E2 인플로이로 해가지고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으로 올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으로 제가 좀 전에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 필요한 비자 뭐라 그랬죠? 스페셜티 오큐페이션 필요한 곳은 H 비자예요. 자, 그러니까 H 비자에서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E2 인폴로이 비자의 스페셜티 오큐페이션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H 비자의 스페셜티 오큐페이션 되는 분은 E2 인폴로이의 스페셜티 오큐페이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H1 비자 추첨 넣었다가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은 다시 E2 인폴로이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으로 지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E2 비자는 뭐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숫자 제한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그 기간 제한이 있을까요? H1B는 숫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 제한이 없으면 10월 1일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죠. 예.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H1B 추첨에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한국계 회사다. 50% 이상 한국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예, 바로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2 인플로이로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1B 비자 가능하고요. J 비자 가능하고 그다음에 H1 비자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근데 내가 일하는 곳이 한국계 근무하는 회사다. 근데 그런 회사가 한국 지분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나의 포지션이 뭐 스페셜티 포지션이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E2 인플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1B 떨어지면 E2 인플로이로 전환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회사가 외국계 회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회사는 H1B밖에 못 해요. 한국의 투자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회사일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미국에서 취업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 H 비자, J 비자, 그 다음에
E2 비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물론 F1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OPT로 1년, 3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OPT가 끝나고 나면 OPT는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H 비자, 그 다음에 J 비자, 그 다음에 E2 임플로이 비자예요. 자, H 비자는 6년이라고 얘기했어요. 6년, 3년, 3년씩 6년. 그 다음에 J 비자는 뭐 1년 기간 또는 1년 8개월. 이거는 스폰서가 정해주는 기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짧아요. 근데 E2 임플로이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E2 임플로이는. E2 임플로이는요, 그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내가 그 회사 다니기 싫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사실은 E2,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 최강 비자는 E2 비자예요. E2 비자. E2 비자는 사실 제가 최강 비자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아까 뭐 슬라이드 없이 그냥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취업 인턴 항상 취업이나 인턴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후에 적합한 비자를 취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자와 체류 신분 뭐냐면 비자는요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서류가 비자예요. 여러분들이 국경을 통과해서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체류 신분이 주어져요. 뭐에 따라서? 비자에 따라서. 학생 비자로 왔으면 학생 비자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체류 H 비자로 왔으면 H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학생 비자다. 근데 미국에 들어왔다. 근데 학생 신분에서 H 비자로 바꾼다. 이런 경우엔 체류 신분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체류 신분 바꾸고 나서 내가 다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받아갖고 온다. 그러면 비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와 체류 신분의 관계, 예,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서류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학생 비자 받아서 들어왔는데 취업해서 H 비자로 바꿨다. 그럼 체류 신분이 변경된 거예요. 근데 H 비자에 대한 H 신분에 대한 비자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단기 취업 비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단기 취업 비자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6년이에요. 6년이면 그렇게 단기는 아닌데 3년 3년씩 6만 5천 개 쿼터 있고 석사학위 2만 개 추가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신청 시기 아까 3월 달에는 추첨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3월 달에 추첨을 했는데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달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심사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뭐 했다가 안 한 사람도 있고 생겨요. 그렇게 결혼이 생기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결혼이 생기는 경우에 재추첨, 9월 달에 재추첨하는 경우가 생겨요. 요건과 절차.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청원서를 접수를 해야지 이제 이민구에서 이제 청원을 해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없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전공이 뭔지, 돈은 얼마나 받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영사가 질문을 할 거예요. HB전 아까 전문직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 만족돼야 되고 그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을 만족시키면 E2 인플로이에서도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을 만족한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인턴십을 위한 J비자, 뭐 대부분 학생 비자로 계실 테니까 인턴십 J비자 별 저기 많이 있지는 않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J비자는 문화교류 비자예요. J비자는 J비자는 문화교류 비자고 이 J비자와 관련해가지고 그 DS2019을 주는 스폰서 기관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일하러 가는 곳은 어디다? 호스팅 컴퍼니다. 그래서 두 기관 사이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나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신분에, 그러니까 나의 월급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정하는지, 그 다음에 나의 신분이나 기관은 누가 정하는지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저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제가 저기 정리해놨고요. 스폰서 관련해서 또 말씀 있고요. 자, 그 제2비자는 보통 대부분 그냥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신청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자,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해서 학생 비자에서 제2비자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2비자 인터뷰 시 영어 실력 이거 뭐냐? 인턴으로 오는데 영어 실력 필요하느냐 이제 요청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 일하러 간다라고 할 경우에 미국 영사가 굉장히 조심해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되냐 안 되냐예요. 여러분들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은요 대부분
특별한 터미널러지를 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각을 시키면서 인터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좀 쉽게 통과하실 수 있는 팁이 됩니다. 자, E2 인플로이 비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대 최강 비자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H1B 떨어지면 본인이 이제 그 일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다. 그러면 E2 인플로이 비자 요청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투자해서 세운 미국 내 기업체에서 가능하고 한국인만을 고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네핏이 있는 거죠. 한국 기업에 들어갈 때 E2 인플로이 비자로 하면 한국 국적은 가능하다. 예. 매니저 레벨과 스페셜티 날리지, 스페셜티 오큐페이션 이렇게 돼 있고요. 스템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이면 스페셜 날리지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시기 제한 없어요. 그리고 H1B 추첨 탈락 이후에 가능한 옵션 중에 베스트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아주 어려워요. 영어를 아주 잘하셔야 되고 관련 부분에 스페셜한 그 지식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만큼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OPT로 그 회사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E2 인플로이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회사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이제 숙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그 정도 실력이면 문제 없이 통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K1, K-무버 주의사항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취업이 됐어. 근데 비자가 잘 안 나와요. 아, 그럼 무비자로 일단은 미국에 와라. 무비자로 와서 여기서 일하다가 비자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무비자는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J비자로 왔다가 인턴십을 한 후에 어학연수, 학생 비자로 바꿔서 계속 일하면서 해라. 돈은 그냥 캐시로 줄게. 이런 것도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 이민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이게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J1 비자로 와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턴 일을 잘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야, 다음번에 H1B를 해줄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인턴으로 들어와 있을 때 그 기간하고 H1B로 제가 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 기간이 차이가 약간 있는 경우에 H1B로 서류를 접수를 하면 인턴의 스폰서십을 해줬던 기간에서 아, 이 친구가 H1B 접수를 했네? 라고 딱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J1 비자로 올 때 뭘 약속을 하고 오냐면 미국 내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구직 활동했으니까 위반이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DS2019을 스폰서 기관에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신분이 없어져요. J1 비자는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DS20 끝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내가 H1B 비자가 시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끊어도 내가 잘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H1B가 어프로브 되고 나서 뭐 J1 비자가 종결돼도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게 된다든지 그런 시기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J1 비자로 와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식적인 취업 비자로 바꿀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신 Q&A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직이 가능한가요? 예, H1B 이직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직 시 영주권 확보 지원을 위한 구직자 구인처 및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회사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B라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자를 먼저 바꿔야 될까요? 회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살아가는 팁이에요. 자, 회사에다가 나 이직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H1B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H1B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직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면 비자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직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비자가 잘 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회사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주권 확보. 영주권 확보나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조건으로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주권을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문서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딱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강제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예, 문서로 받아 놓 고용 계약서에 문서로 받아 놓는 게 좋죠. 자, 이거 여러분들 그냥 저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자, 미국 현지 한국 회사들은 취업 비자를 꺼려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미국 현지 한국 회사들이 취업 비자 꺼려할까요? 왜 꺼려할까요? 영주권자를 뽑는 게 쉬우니까. 예, 정답은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를 뽑는 게 쉬워요. 왜? H1B는요, 여러분 프리빌리지 웨이지라는 걸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내지 않으면 H1B가 허가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은요, 사실은 부담이 커요. 임금을 더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임금을 써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면 그만큼에 대한 비용을 더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죠?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 회사고 한국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좀 동질적인 문화가 있는 게 사실은 그 회사의 efficiency, 운영 효용력에 있어서 더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충분히 더 부담을 해서 H1B로 고용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템 OPT가 아닐 경우 OPT 1년인데 이 경우 보통 회사 측에서 뽑기를 꺼려 하나요? 예,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답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해외 취업 시 가능한 비자 형태는 무엇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해외 취업 가능한 비자는 제2비자, 인턴십이나 트레이니 같은 경우는 제2비자인데 그게 딱 맞는 카테고리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H1 비자는 자 언제요? 3월 달에 추첨해서 4월 달 접수 10월 1일부터 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능한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계 회사다라고 할 때는 바로 가능한 형태는 E2 employee. 예, 이게 바로 가능하죠. 자, 한국 멕시코 근무 중 미국으로 트랜스퍼하는 경우 구인처에서 지원하고 구직장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미국 취업 비자 및 가능성 어떻게 되나요? 네, E2 인플로이 비자 가능하죠. H1 비자는 뭐 추첨하고 기다리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E2 인플로이 할 수 있어요. 구인처에서 E2 인플로이어 트랜스퍼를 수용하기 위한 조건 및 구직자 준비 사항. 수용하기 위한 조건 뭐죠? 결국은 그 회사가 한국 회사고 지분율이 50% 이상을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한국 국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 지금 E2 비자 지원이 가능할 OPT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인데 2021년 7월에 만료합니다. 자, 2021년 7월에 만료를 해요. 지금 몇 월이죠? 지금 4월이죠. 그러면 9월까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는데 만약 제가 한국에서 들어가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 E2 비자 신분이 변환 가능한가요? 예. 2021년 7월 종결이니까 7월 전까지 서류를 접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레이스 피리어드에 있으면 그레이스 피리어드 안에서 신분 변경도 가능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이투 인플로이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게 예, 제일 가능할 것 같네요. 이투 인플로이 비자, 이투 비자 받는데 소요기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투 비자는요, 한국에서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이투 비자로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대사관에다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다리는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돼요. 근데 미국 내 E2 비자에서 신분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디다 신청하냐면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다 신청을 하는데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2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하지 않는다. 얼마나 걸릴까? 예,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요새는 아니, 미국 이민국은요. 서류를 접수하면 최소 4개월, 무조건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한국에 50% 이상 한국 사람이 지분 갖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서류가 있어요. 예. 취업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 취업자는 대부분 뭐죠? 내가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다. 내가 스페셜한 기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주로 뭐죠? 예. 오피셜 트랜스크립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자술서 같은 거, 아니면 스테이먼트 같은 거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변호사가 있으시면 변호사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예. E2 비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 자, 여러분, E2 비자 영주권 취득이 안 된다는 얘기 있는데요. 그건 뭐죠? 그거는 내가 E2 비자로 인베스터를 해서 내가 내 회사를 세웠을 경우 안 돼요. 왜?
영주권의 기본은 뭐냐면 취업처 그 보나피데 잡 오퍼. 이게 뭐냐면 잡 오퍼를 준 게 공평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회사에서 나한테 잡 오퍼 주면 공평한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지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E2를 인베스터로 한 사람은 자기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E2 인플로이는 가능해요. 그래서 E2 인플로이 비자로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예. 이거 많은 질문이 있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EB2를 물어보셨는데요. EB2는 뭐냐면 Employment Based Second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주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OPT와 영주권 사이에 갭이 있는 동안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갭을 메꾸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2 인플로이 비자로 바꾸시든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주권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485라는 단계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 그 485를 받으려고 하실 때 유효한 신분으로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비자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직시 중요. 그러니까 자, 근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직하려고 그래. 근데 중요한 부분 뭐요? 영주권 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TN 비자 얘기할게요. TN 비자는 어 TN 비자 좀 이따가 또 나오는데 얘기할게요. TN 비자는 그 캐나다 국적이에요. 캐나다 국적. 캐나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어디죠? 한국 캐나다 국적이 캐나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이에요. 한국 국적자예요. 그래서 TN 비자에 해당이 없어요. H 비자나 이런 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TN 비자는 캐나다 국적자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리안 캐네디안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국적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TN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 내에서 취업 가능해요. 미국에서 오픈한 주식 계좌를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예, 계속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주권. 그 실제로 구인처의 영주권에서 지원, 비용, 소요기간, 구직자 부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관련 기타 등등한 비용이 많은데 그 비용에서 처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펌이라는 프로세싱을 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용주가 잡오포를 내고 그 잡오포를 광고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실질적으로 미국 이제 US person, 그러니까 citizen and green card 홀더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줬냐 안 줬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과정을 펌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그 펌 프로세싱의 비용을 구직자 본인,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내면 안 돼요. 회사가 내게끔 돼 있어요. 광고비나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캐나다 영주권자 비자, H1 캐나다 영주권자 말씀드렸죠. 캐나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어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TN 비자 안 되고요. H1B, E 비자 이런 거 받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해 주신 Q&A 좀 보도록 할게요. 제2 비자로 1년 6개월 일을 하고 12월 E2 비자로 전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구직자입니다. E2 비자 기간은 22년 12월에 끝나는데 22년 4월에 H1B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신청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2년 4월에 H1B 신청하시고 그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2년 10월 1일부터 H1B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2환에서 E2로 미국 내에서 비자 전환 시 한국에 다녀올 방법은 없나요? 한국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국에 가셔가지고 E2 비자를 받으셔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중간에 질문 드려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H비자 설명하셨을 때 E2로 지원 가능하고 하셨는데 저희 효성전기 같은 경우 E2로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서 지원 좀 자, E2 비자는 그 조건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이게 이제 뭐 거절이 이렇게 되셨다라고 했는데 E2 비자는 L 비자는요. L 비자 우리가 이제 보통 L 비자라고 하는 L 비자가 있는데 L 비자는 한국에 있는 그 모기업에서 미국의 자회사로 자기업으로 이제 트랜스퍼하는 경우 이 경우는 3년에 1년 이렇게 있는데요. 그 2년 이상 본사에 근무해야 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맨날 이거 E2 인플로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E2 인플로이 E2 비자를 가지신 업체에서 E2 인플로이 고용하는데 뭐 어저께 미국에 와가지고 있던 친구도 다 고용해서 E2 인플로이 어프로브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걸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 경험으로는 필요 없어요. 예. E2 인플로이 비자로 일하면 한국계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로 이직도 안 되는 거 맞나요? 예, 맞아요. 외국계 회사는 한국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E2 인플로이로 못 가요. 그 회사는 뭘로 가야 된다? H1 비자로 가야 돼요. 일반 미국 회사 인턴으로 취직할 경우 제1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왜? 스폰서 컴퍼니가 그 회사를 슈퍼바이저 해가지고 아니면 인스펙트 해서 그 회사가 스폰서 컴퍼니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스팅 컴퍼니, 스폰서 컴퍼니 따로 돼 있고 호스팅 컴퍼니를 감독하는 거는 스폰서 컴퍼니다. 그러니까 스폰서 컴퍼니에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으로 뭘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르셔야 돼요. E2 비자로 한국계 회사에서 한국계 회사로 이직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조건이 같아요. 예. H1B 추첨을 3월 달에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은 언제부터 하여 절차와 비용. 그 이직 절차가 H1B 추첨은 3월 달에 진행,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보통 3월 9일부터 신청합니다. 올해는 3월 9일 날 신청해서 3월 31일 날 발표했어요. H1B 비자 이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H1B는 H1B 트랜스퍼 하시는 부분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OPT 비자는 학교 졸업 후에 받는 비자라고 하셨고 스템은 학생 기술 엔지니어 수학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엔지니어라면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 OPT는 그 학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F1 비자로 있는데 내가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런 경우 그 학교에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OPT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돼요. F1이 다니는 걸 전제로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 5월 18일까지 OPT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F1 비자가 3월 15일 날 만기된다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나요? 자, OPT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질문을 정확하게 OPT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자, OPT 기간은요. 그 일단 학교에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OPT와 관련한 부분들은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서 설명하는 게 맞고 거기다 요청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F1 비자가 딱 종결되잖아요. 그럼 OPT가 종결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했다. 그러고 나서 I-20를 받으면 그 날짜에 종결하는 날짜가 있어서 그날로 끝나요. 근데 거기서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60일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피리어드 60일 안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에서 학생 비자 다른 학교로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스텝 OPT가 남아있다는 근데 스텝 OPT는 연장 절차가 굉장히 엄격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꼭 그 날짜 맞추셔서 I-20를 발급을 새로 받으셔야 돼요. 학교에서. 그래야지만 그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학교의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 거기에다 명확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계 회사에서 OPT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H1B 로터리에서 떨어져서 한국계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만약 제가 전공하고 일하고 있는 포지션이 아예 다른 포지션, 디자인, 물류, 영업 등의 잡을 받았을 때 이 비자 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다를 제일 잘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죠? 대학교 학위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포지션하고 내 학위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회계학과 나왔어요. 근데 그쪽에 나와 있는 잡은 뭐요? 네,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근데 내가 경영학과 다니면서 회계학도 공부했지만 열심히 공부해갖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술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내가 비록 회계학과를 나왔지만 그 포지션에 왜 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뭐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 그 다음에 내 공부한 게 있으면 공부한 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청구해서 내가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온 정도만큼의 스페셜티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전공과 맞는 포지션을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H1B 기간이 3년인데 A 회사에서 H1B 시작한 3년 차 말에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B 회사에서 H1B 트랜스퍼 비자 비용을 지원해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변경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나요? 자, H1B 비자 비용을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했어요. 근데 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겠죠. B 회사에서. 근데 A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들어갈 때 만약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자에 관련해서 비용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내가 뭐라고 딱 칼로 딱 잘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불명확해요. 근데 H1 비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만약에 비용을 대준다라고 하면
내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예. 자, J1 비자로 근무 시에 페더럴 소셜 매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걸 E2 비자 전환 후에 알게 되었고 납부하지 않은 2002년 페더럴 한 번에 납부하였고 이제부터 내지 않은 세금 내기 시작했는데 영주권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나중에 향후 뭐 조치를 다 했다라고 하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취업 이민을 하는 영사 아니 취업 이민을 하는 이민국 직원이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미국에 처음 와서 잘 알지 못했고 향후에 그 부분을 알아서 내가 다 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 바로 구직을 할 경우 H1B 추첨 신청 기간을 고려해서 3월 이전에 구직을 끝내야 하는 게 좋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3월 이전에 끝내야지 3월에 신청하고 4월에 접수하고 오케이 되면 10월 1일부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주권 받을 때 6개월 이상 일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영주권 받고 나서, 받기 전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나서 6개월 이상 정도 일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회사를 바로 그만뒀다. 그러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생겨요. 왜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걸 조건으로 영주권을 내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자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맞아요. 지원자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증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 내 모든 질문과 같이 본사 내에서 근무한 이력도 필요했었어요. 예, 저희가 했던 경우에는 이 본사 내에 근무한 이력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E2 인플로이를 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E2,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A라는 회사에서 A-라는 미국 지사를 세워요. 그러니까는 뭐 효성전기라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효성에서 효성전기라는 회사가 미국 지사를 연약에 세워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의 직원을 파견하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회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파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회사에서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했었다라는 경력을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제가 그 전에 E2, 그러니까 OPT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H1B가 안 되면 E2 인플로이로 가능하다. 가능하죠. 왜? 조건이 없어요.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조건. 근데 여기서 뭐죠? OPT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이런 부분이 몇 번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요청한 적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 담당자분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그 디나이얼 노티스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as far as I know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 뭐 예를 들어서 E2 인플로이 저희 이제 아시는 분도 J1 비자였는데 E2 인플로이로 취직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그 회사에 전혀 일한 기록이 없었어요. 전혀 일한 기록이 없었는데 취직이 됐습니다. E2 인플로이를 받았어요. 예, 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예. 회사에서 H1B 비자 비용 환불 규정에 따른 따로 통보 없거나 관련 계약서 쓰지 않는 경우 나중에 제가 환불을 안 해줘도 되나요? 이 암묵적인 환불 규정이 뭐 환불 규정은 저희가 이렇게 뭐 딱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H1B를 해줄 때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기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하다가 내가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도의적인 책임.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네. 그게 굉장히 그레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요. 이민법 관련한 의문점은 현재 EB2 NIW 아니고요. 진행 중인데 진행 과정 타임라인을 궁금해서 이제 OPT 있는데 스템이라 추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만약 E2 진행 과정 일조 OPT 기간 내에 승인이 불가할 경우 OPT와 EB2 사이 갭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 아까 그 이미 나왔던 질문이라서 제가 하는 건데요. 인플로이먼트 베이스드 세컨으로 지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석사학위인데 스템이에요. 추가 2년 연장 가능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순위는 1년 반에서 길면 2년 걸려요. 근데 자, OPT 기간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485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3단계로 돼 있는데 펌 단계, 이미그레이션 패티션 단계, 어저스먼트 스테러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스먼트 스테러스 단계에 만약에 못 들어갔다. 내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0이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패티션이 어프로브가 안 나왔다. 그래서 사파라고 못 넣는다. 그러면 다른 비자로 바꾸시든지 E2 인플로이로 하시든지 H1B를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끝났다. 3년
OPT 3년 쓰는 안에 140이 어프로브가 다 됐어. 그러면은 그때 485로 접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485라는 영주권 신분 조정 단계는 at the time of filing에 valid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으셨냐 없으셨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년 반, 영주권을 손에 쥐는 데까지 1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485로 접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시면 그때 접수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불안하다. 그럼 H1B도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EGC 중요하게 고려된 점. 영주권을 받고 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6개월 정도 이상 일을 하시고 이직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결혼 영주권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없었는데. 어쨌든 결혼 영주권을 신청해서 485라는 절차를 신청했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인플로이먼트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을 그게 아니구나.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면 어저스먼트 단계, 485라는 단계를 같이 신청해요. 그때 신청할 때 뭘 같이 신청하냐면 인플로이먼트 어서리제이션 다큐멘트를 신청해요. 이 카드 뭐냐면 여러분도 OPT 받으셔서 OPT 카드 있죠?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EAD 카드를 신청하는 요건이 OPT냐 아니면 결혼 영주권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그 EAD 카드가 나와요. 그거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일하시면 됩니다. 자, H1B 이직 절차. H1B 이직 절차는요. H1B 이직 절차는 H1B 신청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H1B를 가지고 H1B로 다른 회사에 이직하려면 그 회사하고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H1B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직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H1B 나올 때. 근데 H1B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H1B를 접수하고 나서 접수증을 받으면 그 접수증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H1B가 거절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접수증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접수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H1B가 어프로브 될 거를 조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새벽 1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이제 취업 전략 세미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